냅킨만.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당화 특별위원회 4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성당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바라고까지만 공개하고요. 나머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히 민주당님들 초청하였습니다. 유치원 정상화, 편한 왔고 유치원 통합버스 운영과 방과후 과정 확대 등 여러 가지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고성호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김원찬 부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요 교육감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불리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위위원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맹석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경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치원 3법을 개발해서 박경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원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치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바꿔 보시네. 네, 서영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당 정책위원장이신 정길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경림 의원님이 지금 도착하고 계십니다. 네, 정책위에서 서윤희 교육수석 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성대 부수석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 인사를 예, 그러면 모두 발언 순서인데요. 네, 우리가 아이를 저부터 참석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방학 특별위원회가 11월 7일 출범한 이후 벌써 4번째 회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조성훈 인천시 교육감님, 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특히 참석해 주신 우리 조순래 간사정교육관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이후에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안착과 또 박영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서 그가 측에서는 정책적 논의뿐만이 아니라 공경형 유치원 현장을 방문하고 사립 유치원 단체와도 소통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오후에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회의에서 강화문 광장에서 관계대회를 하는데 이를 유치원에 안내하면서 대회에 설립자와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님 등 2인 이상 참석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립 유치원에 요구사항이 사실은 내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또 알바를 고용한다고 이런 말까지 사실 들리는 정말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들을 근거로 부모님들을 끌어들이고 또 교육자로서의 이유 있는 명분이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어떤 이유 확보에 근거해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사립 유치원 단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사립 유치원이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법안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대체법안 발의 이후로 계속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미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국민들 대상으로 면접조사에서 80% 이상이 유치원 3법 통과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어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제 인사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 오늘 교육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현장에서의 독공립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 방안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유아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하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등이 참 궁금한데요. 이 처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순래 간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조순래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관련 3법, 우리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 3법에 대해서 3당 간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3당 간사들끼리, 교육의 간사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11월 28일, 12월 3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법안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이 합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초에 법안이 제출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11월 28일, 12월 3일 이틀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 이제 법안 제출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제 법안 소위에서는 논의가 좀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법안 소위 위원들끼리 합의를 한 것은 이렇습니다. 12월 3일 날은 법안 처리를 한다. 이게 어제 법안 소위의 확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미 그 5당 원내대표들끼리 유치원 관련 법에 대해서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만큼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유치원 관련 법에 대해서 처리한다. 이게 어제 합의 내용이고요. 그러려면은 본회의 처리까지 다 생각을 해서 12월 3일 날 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은 논의해서 처리할 생각이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을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이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원아들 모집이 시작이 되고 신학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고요.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 날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주풍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꼭 12월 3일 날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이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남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3법을 발의하시고 참여하신 박영진 위원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그 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어린이집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도 개선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미비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우선 이 제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겠죠. 설립 과정으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학교로나 에듀파인 같은 원화 모집 또 운영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원장 이하 교직원의 임용 과정까지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이 투명한 객관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운영 체계를 만들어내냐 하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법인을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하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의 경우는 한계가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상당히 어렵고 법인의 경우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다양한 참여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건 사립학교 운영에서도 본 바와 같이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관점도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 부지로 분양을 받아서 유치원을 건립하고 운영해 왔는데 원화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유치원을 도저히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대책이 어떤 거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화 감소에 따른 대책을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교사들은 전적으로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 손에 거의 매여 있다시피 한 그 안정적인 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라든가 처우 개선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 12개가 휴원을 하거나 폐원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곳이 12군데가 되고요. 여기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설립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특히 더 이상 유치원을 하기 어렵다는 경우,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는 저희는 이 학부모들의 3분의 2를 동의를 받아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만, 학부모들의 경우는 어떻든 아이폰 행위가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든 유치원을 붙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로서는 유치원에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긴급히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면서 현재 유치원 부지로 단설 유치원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25개입니다. 이 25개의 단설 유치원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설립하는 것을 교육부 측과 협의해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5개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수원 같은 데가 현재 유아 모집에 대한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유치원만 해도 21%가 넘습니다. 그리고 화성어산 같은 데가 10%고요. 화성어산은 특히 이 처음 학교로 참여도 제일 저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20%가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그 한율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긴급한 대책을 세워서 단설 유치원을 긴급 설립하기 위한 건물을 임대료라도 건물을 확보해서 3월 이전에 가능한 한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 과정에서 유치원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제대로 한번. 네, 이어서 인천의 도성훈 교육감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교육감 고성훈입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립이용 학부모에게 어려움이었던 자녀의 원활한 통학 문제 그리고 돌봄 문제 해결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자 공공성 강화 방향과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그리고 방과 후 과정 확대에 대한 내용은 그런 점에서 시도교육청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그런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유치원 전반에 관한 문제는 이진영 교육감님께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재론하지 않고요. 이따가 인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이후에 사립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논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훈 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김원찬 국민총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국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현안으로 국민들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휴원 유치원 동향이 보고되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건 한계 상황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만 이에 경우
매우 높고 규모가 큰 유치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고 현장 지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회원 7,000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교육기관의 성격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교의 역할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불법, 편법 대응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시작 전후로 해서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가 선행되었어야 할 일입니다만 매우 늦었습니다. 최근 사립 유치원 현안 계기로 제도 정비, 공공성 강화 획기적으로 전환되어 중대한 시적을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박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유아교육 관련 3법 개정 법률안 조속히 통과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난 3월부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추진단을 부교육감 단장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특별 대책을 발표를 해서 현재 18%로 매우 낮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을 2022년까지 거기에 40%까지 국정과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 모형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설, 전설 포함해서 유료부지 그리고 학교 이적지 활용, 중고부지 활용, 온종일 유치원 시범, 메인형 공용형 유치원 신설 운영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립유치원 운영상의 개선 사항, 서비스 향상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과 함께 정기 감사 결과와 함께 에듀파인 사용, 또한 처음 자료로 확대, 참여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11개 교육청의 현장 전단을 이미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원 상황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학생, 학부모, 학습권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도 교육감, 민정교육감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렸는데 적극 공감하고 따로 논의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지원과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의 중에 지금 저희 특위원회 불검문서신 이범기 의원님이십니다. 네, 의원님들 중에 발언하실 분 있으면 여기까지 공개 발언하고 저희가 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공개 발언하실 분. 예, 그러면 공개 발언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이후부터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